로사의 책방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로사입니다. 요즘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상큼한 초승달에서 이제 웃고 있는 반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의 마음도 조금씩 넉넉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혜인 작가 수녀님의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글로 작은 마음의 표현들 편지를 써요. 자신을 표현할 땐 겸손하게 내 마음의 보물찾기 순서로 내 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의 제목에서 우리가 지금은 잘하지 않는 편지 쓰기도 있는데요. 이혜인 수녀님의 글을 들으시면서 묵상의 시간과 주변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까요?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마음의 표현들. 이혜인. 며칠 전 오랜만에 바닷가에 나갔다가 모래 속 깊이 묻혀있는 아주 작은 조가비들을 주워왔고, 오늘은 솔숲길을 산책하다 깨끗한 모양의 솔방울과 도토리들을 주워왔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한동안 소식이 뜸했지만 마음으로 가까운 어린 시절의 벗에게 편지와 함께 보내려고 상자에 담아두었습니다. 요즘처럼 좋은 물건들이 넘쳐나고 돈만 주면 못 사는 것이 없을 만큼 풍요로운 시대일수록 상점에서 흔히 살 수 있는 물건보다는 주는 이의 정성과 따스한 마음이 담긴 요란하지 않은 선물이 오히려 더 반갑고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주 작은 쪽지 하나라도 때로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됩니다. 몇 년 전 여행길에서 여권과 비행기 표마저 잃어버리고 상심해 있을 때 누군가 나뭇잎에 굿나잇이라고 써서 제가 머무는 방에 놓아주고 갔지요. 박하사탕 한 개와 함께 놓고 간 그 격려의 말은 힘든 중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며 저는 특히 해외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친지들에게 고국을 느끼게 하는 그림 엽서나 나뭇잎, 현재의 사회적 상황이 가장 잘 요약된 신문의 만화, 미담, 아름다운 시들을 오려 보내곤 하는데 긴 글을 못 쓴 채 보내더라도 다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제 서랍엔 지금도 친지들이 보내준 각종 편지, 카드, 엽서, 메모지들이 가득합니다. 축일이나 기념일, 어떤 강의 끝에 우리 자매들이 정성을 다해 한마디씩 짤막하게 이어서 쓴 글은 아름다운 모자이크나 조각보처럼 여겨져서 선뜻 버릴 수가 없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나 이메일 사용자가 대부분인 요즘엔 친필 편지를 받아보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은 듯 합니다. 저도 가끔은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라도 꼭 친필로 쓸 여백만은 남겨두곤 합니다. 기계로 찍어낸 글씨와 비록 악필일지라도 손으로 직접 쓴 글씨를 받아볼 때의 느낌은 크게 다르기 때문이지요. 친구야, 편지 한 번 안 하는 무심함에도 세상에 없는 천하태평이라고? 하지만 내 편에선 늘 너를 짝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소식이 없어도 안 봐도 넌 늘 내 가장 가까운 마음의 친구이다. 너무 유명한 게 흠이긴 하지만 친구야, 너를 늘 생각하고 사랑한다. 며칠 전 15살 때의 글씨 그대로인 중학교 친구 혜숙의 쪽지를 오랜만에 받은 저는 그가 불쑥 전화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찡한 감동을 받고 행복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저는 법과 친지들에게 건강한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사랑과 기쁨의 표현을 부지런히 하고 사는 소박한 부자가 되자며 강조하곤 합니다.
생전엔 거의 발표되지 않았다가 사후에 출판된 에밀리 디킨슨의 1700여 편이나 되는 제목 없는 시들은 그가 생일이나 기념일을 맞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적어보낸 카드나 편지글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가족, 친지, 이웃에게 적어보낼 좋은 생각과 좋은 글귀들을 많이 모아둘 수 있는, 그래서 열기만 하면 언제라도 작은 보물섬이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문집 한 권을 준비하면 어떨까요? 시, 의미 있는 그림이나 만화, 격언, 감동적인 체험담 등을 열심히 모아서 꾸미다 보면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편지를 하고 싶어도 선뜻 쓸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엔 좋은 길잡이 노릇을 해줄 것입니다. 편지를 써요. 기온이 떨어져 마음마저 춥게 느껴지는 겨울. 어느 수녀는 부산 광안리 바닷가에 나가 가출 소녀들을 데려다 보살피는 일을 하고, 어느 수녀는 무료 급식소에서 열심히 밥을 지어 노숙자들을 대접하며, 또 어느 수녀는 지체장애인 맞벌이 부부의 자녀와 무이탁 노인들을 보살피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웃사랑에 헌신하는 그들의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일은 하진 못하지만 시간 나는 대로 부지런히 편지 쓰는 일을 통해 작지만 소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화보다는 편지나 엽서로 감사, 위로, 축하의 표현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불쑥 전화로 급히 말하는 것보다는 애송시라도 적어 마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따뜻하고 정감 있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상대와 시간이 맞지 않으면 허탕을 치기도 하니 아예 편지로 대신하면 여유 있고 편합니다. 저는 우리 수녀원 마당 옛 유치원 자리에 자그마한 편지 글방을 하나 차려놓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보내오는 사연들을 분류해 짧게라도 답을 해주려고 애씁니다. 제게 편지는 수도원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자칫 좁아지기 쉬운 경험의 폭과 시야를 넓혀주는 창문이 되어줍니다. 여행을 할 때도 색연필, 편지지, 고운 스티커 등의 편지 재료들을 갖고 다니다 보니 가방이 가벼울 때가 없습니다. 급할 땐 저도 가끔 팩스나 이메일을 이용하지만 번거롭더라도 겉봉에 주소를 쓰고 우표를 붙이는 정성스러운 기쁨과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편지 쓰기가 지니는 장점은 우정을 한결 실감나게 만들고 돈독하게 다져준다는 데 있다. 편지를 쓰다 보면 친구들을 위해 바치는 기도가 훨씬 구체적인 것이 된다는 사실도 내가 알아낸 것 중에 하나다 라는 헨리 나웬 신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면서 오늘도 편지를 읽고 씁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아 너무 초조하다고 호소해온 고3 남학생들에게, 병상에 누운 남편 뒷바라지에 지쳐 50평생 처음으로 그림 속의 바다가 아닌 실제 바다를 꼭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어느 주부에게, 자살하려고 약을 먹던 소녀 시절 제가 보낸 한 통의 편지에서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며 10년 만에 소식을 보내온 독자에게, 그리고 북한의 경수로 건설 현장에서 간절한 기도를 부탁하며 별빛 가득한 편지를 보내온 미지의 근로자에게 저는 얼굴도 모르지만 정겨운 사랑의 편지를 쓰려 합니다. 마른 꽃잎과 단풍잎, 우리의 현실을 요약한 재미있는 만화도 신문에서 몇 개 오려 넣어야지. 편지를 받고 기뻐할 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동안 바쁘다고 미루어둔 감사와 사랑, 용서와
화해의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쯤은 텔레비전도 끄고 스마트폰도 내려놓은 채 조용한 공간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진실과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편지를 써보세요. 그리하면 바쁘고 고달프고 외로운 중에도 우리 삶에 따뜻한 등불 하나가 켜질 것입니다. 편지 쓰기. 나는 악기를 다루듯이 편지를 씁니다. 어떤 사람에겐 피아노나 풍금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에겐 첼로나 바이올린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에겐 가야금이나 거문고의 언어로 이야기하죠. 그래도 음악이 흘러 아름답습니다. 받는 이들은 행복하답니다. 자신을 표현할 땐 겸손하게.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해 후회스러운 일이 100가지 중 하나라면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해버려 후회스러운 일은 100가지 중 99이다 라고 한 톨스토이의 말을 더 자주 기억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더욱이 자신을 표현할 때는 잘난 체 하지 않는 겸손함으로 더 신중하게 말해야겠습니다. 매사에 이기적으로 자기만 내세우는 말은 남에게 거부감을 주기 쉽습니다. 수도원에서는 내 안경도 우리 안경, 내 만년필도 우리 만년필이라고 표현하는 일이 많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에도 겸손을 가르치기 위함이지요. 심지어 내 배가 아파도 우리 배가 아프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설령 자랑할 거리가 있더라도 스스로 잘난 체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공석에서든 사석에서든 듣는 이를 불편하게 합니다. 덕이 높고 인품이 훌륭하지만 정작 자신은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의 말을 들을 때, 운동 경기에서 승리의 영광을 개인이 아닌 팀에게 돌리는 선수의 말을 들을 때는 절로 흐뭇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꼭 자랑을 하고 싶으면 제가 자랑 좀 해도 될까요? 한다든지 제가 자랑할 일이 좀 있는데 들어주시겠어요?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쩌다 본의 아니게 자기 자랑이 조금 지나쳤다 싶으면 아이고, 내가 또 내 얘기만 했네. 내가 또 내 자랑만 했네. 하고 바로잡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고집스레 우기다 보면 상대의 마음을 다치는 일도 많습니다. 한 번은 어느 수녀님이 대뜸 저에게 수녀님은 생각보다 활달한 걸 보면 혈액형이 분명 B형일 겁니다. 하기에 아니요, 저는 A형인데요. 하니 수녀님이 B형이 아니면 제 손에 장을 지지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어쩌면 그토록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놀라웠지요. 하찮은 일을 가지고 마구 우기는 것은 수도자에게 합당치 않다고 가르친 어느 성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때로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목숨이라도 걸듯 자기 뜻을 우기곤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면서도 그런 실수를 반복하곤 하지요. 이렇게 누군가 우기지 않아도 좋을 것을 자꾸만 우길 때는 좀 얄밉기도 해서 그 사람에게 망신을 주고 면박을 주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마음을 가다듬고 잠깐 혹시 뭘 잘못하신 게 아닌지요? 제 생각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씨를 순화시키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 맹세, 절대로 아니라니까, 돌아버리겠네, 미치겠네 등 너무 단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말은 지양하고 글쎄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믿고 싶으실 테지만 사실은 그것과 다르다니까요. 라고 부드럽게 바꿔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협적이거나 명령투의 강한 말씨 때문에 부부끼리, 동료끼리 소통하면서 상처를 주거나 관계를 그르치는 일도 많지요. 몇십 년 쌓은 우정이 경솔한 말 한마디로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무언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내내 변명만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용서를 청하는 건 역시 겸손의 덕을 닦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겠지요. 누군가 나에게 하기 어려운 충고를 해주었을 때도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날카롭게 반응하기보다는 남이 하기 어려운 말을 직접 해주어서 고맙네요 하고 겸허한 표현을 하다 보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전보다 더 깊고 새로운 우정이 싹트는 것을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방학이 없는 매일의 언어 학교에서 여러분도 더 아름답고 부드럽고 겸손한 말을 많이 실습하는 우등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내 마음의 보물찾기. 믿음은 겸손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은 기다릴 줄 압니다. 믿음은 얄팍한 계산이 아니고 깊이 있는 신뢰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당신을 믿습니다. 어제보다 더 진실한 마음으로, 어제보다 더 깊이 튼튼한 뿌리를 내리리라는 확신으로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제 삶의 중심으로 새롭게 선택합니다. 진실이 담긴 짧은 말, 깊은 말로 기도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그동안 빈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너무 많은 말로 뜻없이 기도했습니다. 이젠 정말 기도도 짧게 하고 시도 짧게 쓰고 말은 적게 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생명의 주님, 당신의 은총 안에서 매일매일 기쁨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드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희망, 평화, 감사의 남은 조각도 거두어 드려서 매일의 바구니 안에 나누기 위해 모아둡니다. 요즘 저희의 매일은 어느 때보다도 가득 찬 기쁨임을 새롭게 감사드리면서 평화의 도구되게 해달라고 평화의 기도를 자주 바치지만 정작 생활 안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긴 쉽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극히 사소한 일로 불화의 사람이 되기가 더 쉬운 듯합니다. 평화란 그저 잔잔한 호수처럼 곱고 안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면서 고통에 수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체험하는 단단하고 성숙한 평화가 진짜 평화일 것입니다. 소금에 대한 묵상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할 적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한다면 조금씩 조금씩 진짜 소금이 될 테지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이기심을 조금만 빼어버려도 하얗게 맛 좋은 소금이 될 것입니다. 한 톨의 진짜 소금이 되기 위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즐겁습니다. 환하고 둥근 보름달이 마음에도 걸렸습니다. 보름달처럼 흠없게 둥글게 부드럽게 유순한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욕심과 이기심으로 일그러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겸허한 자유인의 덕목입니다. 수도 생활에도 완고함은 금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누구에게도 양보가 없고 자기 뜻만 고집하며 남에 대한 자비심이 없는 뻣뻣한 마음으로는 사랑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완고함이 진정한 사랑을 방해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기쁨이란 보물을 찾고 또 찾아서 갈고 닦고 나누는 초록빛 나의 삶. 나는 행복하다고 거듭 말하고 싶어지는 나의 삶. 이러한 보물 찾기가 있기에 단조롭고 단순하면서도 결코 지루하지 않은 나의 삶. 잠을 자는 동안에도 당신을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늘 사랑이 낳아주는 맑고 순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내가 어제보다는 좀 더 순해진 것 같아, 좀 더 아름다워진 것 같아 라고 빙그레 웃으면서 말할 수 있기를, 선한 갈망, 고운 갈망을 심어주신 나의 님이시여 오늘도 찬미 받으소서.